나도 보여. 보여 신기하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맞다. 형아 찍었다. 아난 치던데 해. 아니야 가운데다 줄게. 가운데다 콜 줄게. 감바퀴 같으면 좋게.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한 입. 이거 먼저 먹어봐야 돼. 친구가 공화 들려줘. 하나 언니가 읽어주는 신문은 동화나라. 그다음에 하나는 이번 이야기는 하나 언니가 직접 만든 이야기. 악어와 여우와 표범과 구수의 씨. 네. 도시에 사는 구수의 씨는 너무나 바빠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면 바쁘게 걸어야 했고 걷지 않을 때는 아주 중요한 서류를 봐야 했거든. 구수의 씨가 창밖에 나가라고 몰라치면 누군가 야, 아버지 없이 그를 찾곤 했단다. 혹시 빨리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보면 시간 없어요. 구씨 여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확인한 거 맞나요? 사람들은 구수의 씨를 구씨라고 부르며 와다다다 이야기했고 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기했지. 그런 구수의 씨는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아주 중요한 일을 토요일 오후까지 하고 나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거든. 돈의 가슬라시 맞춤은 조팔남도 화수목 토요일 일요일 내일은 일요일 오직 나를 위한 날. 너를 얘기한다면 너무 오늘까지 똑같아요. 쉬지 않고 일해서 좀 피곤하지만 나는 밤새도록 운전할 수 있어. 맑은 공기가 가득한 숲속의 캠핑장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어야지. 구수혜 씨의 유일한 취미는 주말 캠핑이었어. 남들은 캠핑장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음악도 들었지만 구수혜 씨는 텐트에 누워 귀뚜라미와 소쩍새 울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숲속 캠핑장에 간 구수혜 씨는 텐트에 누워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 아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 이게 바로 삶의 즐거움이지. 숨만 쉬어도 살 수는 있지만 숨만 쉬어선 즐거울 수가 없거든. 야 밤이슬이 내리니 숲의 향기도 더 그윽하군. 귀뚤귀뚤 밤을 누비는 생명의 소리 얼마나 아름다워. 만약 귀뚜라미가 하는 말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더욱 멋지겠지. 귀뚜라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저씨랑 비슷한 생각을 하죠. 나와 비슷한 생각? 어떤 생각? 밤이슬이 내리니까 숲의 향기가 진해지는구나 하는 생각.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뭐 그런 생각이요. 아 그래? 뭐야? 누구야? 저 밖에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말을 거는? 근데 이상하다. 캠핑장으로 다른 차가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에이, 귀뚜라미의 말까지 듣고 싶어 하더니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렇다면 제가 귀뚜라미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거야 뭐 당연하겠죠. 귀뚜라미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들려서 조금 놀랐을 뿐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구수혜 씨는 텐트의 지퍼를 열었어. 눈앞엔 어디서 왔는지 모를 꼬마아이가 쌩긋 웃고 있었지.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의 텐트는 보이지 않는 거야. 얘 꼬마야, 너 혹시 길을 잃었니? 저 아래 무슨 마을이 하나 있던데 어디서 온 거야? 괜찮으면 아저씨가 같이 마을로 내려가 줄까? 아니요, 전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저 아래 오롱마을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저희 집은 바로 저기 앞에 있는 떡갈나무랍니다. 물론 다른 나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말이죠. 떡갈나무? 잠깐.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너 같은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숲속을 돌아다닌다니 너무 위험해 보이는구나. 저 깊은 산속에 무서운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물들은 모두 제 친구인걸요. 아저씨, 여기에 자주 오시죠. 늘 이 자리에 텐트를 펼치고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저는 조기 떡갈나무에 사는 요정이에요. 나무 요정, 나미. 나무 요정? 이럴 수가. 네 말이 진짜라면 이건 꿈일 거야. 가만, 다른 어른들이 안 보이는 걸 보니 정말 꿈인가 보네. 그래도 아무리 꿈이어도 이 나이에 나무 요정이란 나하고 원참. 꿈이라고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믿지 않는다면 별 수 없죠. 그럼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런데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가 나무 요정이라고 한 꼬마아이가 입을 삐죽 내밀더니 커다란 떡갈나무 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구수혜 씨는 두 눈을 비비며 천천히 떡갈나무 앞으로 걸어갔지. 금세 어딜 갔지? 설마 진짜로 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건가?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텐트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네. 다시 텐트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면 아무 일 없이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구수혜 씨는 요정 같은 걸 믿는 어린이가 아니었어. 높은 빌딩이 가득한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바쁘고 평범한 어른이었지. 구수혜 씨는 고개를 저으며 텐트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 텐트 안을 가득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 네, 구수입니다. 네. 얘밖에 안 해. 네.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나 봐. 일요일에 전화를 거는 걸 보면 말이야. 구수혜 씨는 서둘러 텐트를 접고 다시 도시로 향했어. 꿀 같은 일요일이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만 거야.
그날 밤 구수혜 씨는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아주 중요한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결정을 내렸단다. 지금 난 행복하지 않아. 그동안 많이 고민해봤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 결심했어. 난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갈 거야. 초록초록 산이 보이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찬 그런 곳으로 떠나겠어. 캠핑장 아래쪽에 마을이 있던데 내일 당장 집을 구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구수혜 씨는 초록초록 산자락 캠핑장 아래에 있는 오록마을에 집을 얻었어. 늘 다니던 캠핑장 근처에서 살게 될 줄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이거 안 먹어. 맛있는데 안 먹어도 멈춰가지고. 그날 이웃집 부부가 찾아왔어. 안녕하세요. 도시에서 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숲속으로 여기 들어오셨대요? 우리 오록마을을 어떻게 알고? 오록마을이 살기는 좋죠.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밤새 내린 이슬이 공기를 아주 향기롭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숲속 마을에서 지내면 무척 심심할 거예요. 왜 젊어 보이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다가 오셨을까? 아이고 여보, 그런 걸 묻는 건 실례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이름 정도 물어보면 되죠. 안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에 다녔어요. 저는 구수혜라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이렇게 반겨주시니 고맙습니다. 구수혜 씨? 이름이 참 멋지고요. 아주 구수해 보이고 좋습니다. 난 박치로라고 해요. 참, 마당에 심을 꽃씨를 좀 드릴게요. 바람 솔솔 불고 햇볕 쨍쨍하고 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짐 정리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저기 장미 여기 터졌다. 분노튀김. 이웃끼리 분노튀김 빨리 약간 지내면 좋잖아요. 네, 여보가 고맙습니다. 찬장. 제가 이삿짐 다 정리하고 찾아뵐게요. 장민홍 부부는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둘러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어. 맛있겠다. 늘 서류를 달라는 딱딱한 말만 들어오던 구수혜 씨에겐 정감어린 부부의 수다가 마치 조일처럼 들렸지. 그렇게 구수혜 씨의 오록마을 생활이 시작되었어. 장민홍 부부는 구수혜 씨에게 꽃씨도 주고 빵도 구워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씨, 나랑 마당에서 땅콩 먹으면서 놀래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아내는 아들내미 공부하는 도시에 갔어요.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이 땅콩 좀 먹어봐요. 굉장히 맛있어요. 도시에서 파는 땅콩 양은 차원이 다르지. 내가 아는 분이 땅콩 농사를 지으시는데 매년 수확할 때마다 보내주신다고. 심심풀이로 땅콩이나 먹으면서 놀자고요. 네, 그러시죠. 제가 도라지차 한 잔 내올게요. 이 도라지차 좋지. 참,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전국에 동물 뉴스를 모은 특별 뉴스였는데 이 오록마을 이야기가 3개나 나왔지 뭐야. 이 세상, 오록마을 뉴스에 나오는 날도 다 있네. 동물 뉴스요? 제가 이삿짐 정리를 하느라 한동안 뉴스를 못 봤네요. 그런데 어떤 뉴스였어요? 놀라지 말아요. 우선 악어 뉴스. 악어요? 이빨이 날카로운 그 악어 말이에요? 오록마을에 악어가 사나요? 저 위쪽 호수에서 악어를 봤다는 사람이 벌써 3이나 나왔대요. 에이, 근데 꼴 잘못 봤겠지. 악어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겠죠? 근데 3이나 봤다면서요? 그럼 진짜 악어가 산 게 아닐까요? 악어는 무슨, 내가 오록마을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악어를 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자, 그 다음에 여우 뉴스. 오록마을 뒤 숲속에 여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건 말이 되지. 저기 숲속 넘어 산이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여우도 있겠지 뭐. 요즘엔 반려동물로 여우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야생 여우라니 뉴스거리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요, 3개의 뉴스가 나왔다고 하셨죠? 근데 마지막 뉴스는 말도 안 돼. 글쎄, 표범 발자국이 발견되었대요. 근데 그게 진짜 표범이겠어? 커다란 고양이 발자국이겠지? 그럼 고양이 수도 아니야? 표범이요? 표범은 완전 뱅글. 맹수잖아요. 뱅글. 저도 표범 뉴스는 야, 맹가지 꿀반장 발자국을 먹을까지는 않을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악어도 아니라니까. 다른 지역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바위를 잘못 보고 말한 걸 거예요. 바위 중에 그렇게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한 것들이 꽤 있다고. 코끼리 바위, 토끼 바위, 뭐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구수혜 씨와 장민홍 아저씨는 여우라면 몰라도 악어와 표범에 관한 소식은 진짜가 아닐 거라며 웃어 넘겼어. 그런데 그날 밤 마당에 누워 별을 보던 구수혜 씨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야. 만일 그 3개의 뉴스가 모두 사실이라면 악어와 여우와 표범이라 그 3마리의 동물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그 3마리가 서로 친구는 아닐까? 어쩌면 셋이서 신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몰라. 가만, 전에 캠핑장에서 만났던 그 나무 요정도 진짜였을까? 지금껏 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모르겠는걸. 한번 가볼까?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꼼꼼하게 해오던 습관 때문일까?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구수혜 씨는 한밤중에 숲속 캠핑장으로 향했어. 나무요정을 만났던 떡갈나무에서 나미를 불러볼 생각이었지. 만약 나미가 정말로 나무요정이었다면 악어와 여우와 표범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구수혜 씨는 나무요정 나미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단다. 이거 먹어볼까? 떡갈나무에 산다던 나무요정을 만난 게 정말 꿈이었으면 어쩌지? 구수혜 씨는 악어와 여우와 표범에 대해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나무요정을 찾아간 구수혜 씨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렴. 친구들, 오록마을로 이사온 구수혜 씨 이야기 재밌었니? 이번 이야기는 하나언니가 직접 만든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야.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던 구수혜 씨가 주말마다 찾아가던 캠핑장 근처 오록마을로 이사를 했지. 장민홍 부부와 사이좋게 지내며 숲속마을의 삶을 즐기게 되었잖아. 그런데 오록마을 동물 뉴스를 듣게 된 어느 날 밤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나무요정 나미를 찾아가게 되었네. 캠핑장 떡갈나무에 가면 정말로 나무요정을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구수혜 씨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렴. 자, 그럼 이번 이야기 악어와 여우와 표범과 구수혜 씨 1부 여기서 끝. 하나오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안녕. 나이 프렌즈. 비밀용 레버드 미스터리 보고서 나폴레옹의 미래를 연한 유령 빨간 난쟁이. 우리는 비밀용 레버드가 놀랐습니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밝히는 미스터리 조사반 특수 휴머리지. 그 어떤 사건도 우리 앞서는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뢰가 있지? 오늘은 프랑스 어린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레나드 비밀요원님. 저는 프랑스에 사는 9살 에리지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나폴레옹 군사 박물관에 견학을 갔는데 친구가 어떤 유령이 나폴레옹과 계약을 해서 미래를 예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빨간 난쟁이라는 그렇게 있긴 한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레나드 요원님은 미스터리 전문가시니까 이 미스터리도 꼭 밝혀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요원님, 어린이 친구가 말하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 남긴 그 나폴레옹이 맞나요? 윌레슨이 알고 있는 프랑스 형제 나폴레옹이 맞아. 나폴레옹이 유령과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나도 예전에 이 미스터리에 대해 들었을 땐 윌레슨처럼 놀랐었어. 어린이 친구 말대로 빨간 난쟁이라는 유령은 나폴레옹이 지금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패배까지 정확히 예언했다고 해.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가 이런 미스터리 때문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오늘은 나폴레옹이 얽힌 빨간 난쟁이의 미스터리에 대해 밝혀보자. 좋아요. 내가 도와줄래 송요. 지금부터 사건을 조사한다. 사건 제목 나폴레옹의 미래를 예언한 유령 빨간 난쟁이. 현장 조사는 우리 친구가 간 나폴레옹 군사 박물관으로 가면 되겠지. 네, 원래 이름은 군대 역사미술 박물관이네요. 좋았어. 그럼 어서 출발해보자고. 나 몇번 됐는데? 아니, 왼쪽. 요원님, 여기가 튀김이 잡았네요. 우와 정말 평화롭다. 커다란 숲에 초록초록한 나무들까지 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야.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나도. 그리고 틸레리 정원에서 조금만 더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나온대. 인터뷰 끝나고 시간 남으면 구경 가자고. 그러고 보니 예전엔 여기 튀김이 궁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궁전은 1871년에 불타서 지금 정원만 남아있다고 해. 그런데 요원님, 오늘 인터뷰를 하기로 한 군대 역사미술 박물관 큐레이터님은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튀김이 정원과 빨간 난쟁이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답니다. 빨간 난쟁이가 바로 튀르리 궁전 주변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타난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이 깜짝이야. 그렇군요. 혹시 큐레이터님이신가요? 맞아요. 레너드 윌레슨 요원이시죠? 전 오늘 인터뷰를 하기로 한 큐레이터 로아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런데 로아 큐레이터님은 오늘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튀르리 공원에 와서 빨간 난쟁이 이야기하는 건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저 내용을 듣고 바로 알아봤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편히 물어보세요. 저도 빨간 난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 전 나폴레옹이 유령을 믿었다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한영으로 4년간 공부했다가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7개월 만에 준비했고 한살에 프랑스 초대 헌정에서 지금의 프랑스 영토의 20배가 넘는 무역지역을 점령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뤘잖아요. 누구보다 냉철할 줄 알았거든요. 또 빨간 난쟁이에 대한 문화를 정리하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나폴레옹이 평소에도 꿈을 해석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유령의 존재와 이해를 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빨간 난쟁이를 만났다는 것도 아주 굳게 믿었다고 알려졌죠. 나폴레옹이 빨간 난쟁이를 만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아요. 나폴레옹의 회고록이나 1893년에 출판된 나폴레옹의 고전한 납작군의 회고록을 보면 고맙습니다. 등장해요. 나폴레옹이 어떻게 등장하나요? 납작군의 회고록을 보면 나폴레옹이 종종 하늘을 보며 붉은 별이 보이는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그 별이 뜬 대로 빨간 남자의 형태로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오직 나폴레옹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오, 빨간 남자의 형태라. 해보록의 묘사를 보면 확실히 나폴레옹이 빨간 난쟁이를 만났다고 추측할